내가 30년을 살아온 집인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니? 어머님, 이제는 저희 차례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같이 살 순 없잖아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좀 더 작은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뭐라고? 내가 널 키우느라 한평생을 바쳤는데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엄마, 저희도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한테 이러기야?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요. 요양원은 무슨? 그게 며느리 너가 할 소리니? 어머님, 이렇게 계속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어디서 못된 걸 듣고 나한테 이러는지는 몰라도 너희들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너희들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친구들과 즐거운 이틀을 보내고 돌아온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평생 써왔던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누르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눌러보았지만 삐빅 소리만 나더군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집 현관 앞에 서서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 집을 준다고 했니? 어머님, 결혼할 때 너희 둘이 편하게 살아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며느리의 당당한 목소리에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그래, 살게 해준다고는 했다. 하지만 이 집이 너희 것이라고 한 적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2년째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키운 아들은 어디 있고 며느리랑만 이런 대화를 해야 하나 싶었죠. 아들 받고.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분명히 우리 준다고 하셨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이게 정말 네가 할 소리니? 어머니를 문 앞에 세워두고? 엄마, 우리도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내 말대로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죠. 그래, 알았다. 경찰서에 가봐야겠구나.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해요? 전화를 끊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진정하시고 우선 대화로 풀어보는 게 어떠실까요? 대화요? 제가 얼마나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제는 법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경찰관의 도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속상했던 일들을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언니, 그런데 혹시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내 명이지. 내가 35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인데.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자기들 명의도 아닌 집에서 이런 무도한 짓을 해요. 순간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니,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뭐래요? 결혼할 때 너희 둘이 살아라 했다고 자기들 것인 줄 알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친구가 차를 마시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해요. 변호사까지. 당연하죠. 이건 불법이에요. 명의도 언니 것인데 무슨 권리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주인을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단단히 가르쳐줘야 해요. 하긴
이번에 넘어가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긴 하네.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에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요. 친구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계세요. 내일 당장 상담 예약해 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네. 그렇죠. 하지만 언니, 이건 자식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상 참 많이 변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께 이런 짓도 서슴지 않나 봐요. 친구의 말에 가슴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다들 결혼하면 따로 산다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따로 사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친구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가보자고요. 이런 건 빨리 처리할수록 좋아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달빛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을까? 언니,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순전히 그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친구의 위로가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라야죠. 법적 대응이라도 해서. 그래요. 이번엔 단호하게 하셔야 해요. 자식이라고 봐주다가는 나중에 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당장 문 열어라.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마치 자기 집 주인인 양 당당한 태도더군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진정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2년 넘게 살았는데. 며느리의 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니? 아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결혼할 때 우리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너희한테 살게 해준다고 했지. 이 집을 준다고 한 적 없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 집에서 나가라는데 뭐가 그리 당당해?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보고 길거리에 나가서 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실거주자예요. 쉽게 못 내쫓으실거려? 며느리의 세상 물정 모르는 당당한 목소리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죠. 너희가 정말 법적으로 하고 싶은 거니? 네, 어머님. 저희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네요. 순간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끝까지 가보시죠.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려면 강제 집행이라도 하셔야 할 거예요. 며느리의 어이없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나오니 나도 할 말이 없구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했잖니? 법적으로 하자고. 그래, 한번 해보자. 아들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전화는 연결된 후였어요. 변호사님, 제가 아까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주시기로 한 거. 진행해주세요. 전화를 끊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신모자지간인데. 친모자지간? 너희가 먼저 선을 넘었잖니. 발걸음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내일까지 기회를 주마. 네가 선택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차피 저희는 안 나갈 거예요. 끝까지 버텨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바로 며느리의 전화가 왔더군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 아니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평화로웠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이야. 어머님,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눠봐요. 이러지 말고. 이제 와서? 너희가 내 집 문을 막았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니? 잠시 통화가 끊기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대화로 풀어보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났죠. 이제 와서 대화는 무슨?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져 있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보고 길거리에 나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순간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제발. 우리 아이는 어떡하죠? 이제 겨우 3살인데. 아들도 옆에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하면 손주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해야 했어요. 일주일 드릴 테니 새로운 집 알아보세요. 그때까지 안 나가면 어머님, 저희더러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울부짖음이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고 거실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아들이 갑자기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보고 진짜 길거리에 나가서 살으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대. 그때까지 안 나가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일주일. 꼭 기억해. 그때까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아들 부부는 결국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몇 번이나 돌아보더군요. 마치 마지막을 보는 것처럼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온 집안이 쓸쓸해졌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멀리 떠나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며느리의 눈가는 이미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이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아직도 서늘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집 문 앞에서 낯선 사람처럼 서 있던 그 순간. 어머님,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 말이 그것뿐이니? 그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창밖의 새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저희 집 나가겠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현관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아직도 무릎 꿇은 채로 있는 모습이. 일단 소송은 취하하마. 하지만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기다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어. 두 사람의 눈동자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행동을 지켜볼 거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한 달 시간을 줄게. 그동안 새 집을 구해.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너희를 완전히 믿기까지는. 며칠 후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이사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다 챙겼어요. 짐은 내일 용달차가 올 거고요. 그래. 열쇠는 여기 두고 가렴. 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말해보렴.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거실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이 집에서 아들과의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용서해 주실 날이 올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철이 없었나 봐요. 베란다에 널려있던 아들의 옷가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아들 방에 놓여있던 장난감들, 책상, 의자, 모든 것이 박스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 쓰던 책상을 들고 나가며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건데.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렴. 아니에요. 여기 두고 갈게요. 나중에 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짐을 싸는 동안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흘러갔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마지막 박스가 현관을 통과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잘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적막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들의 빈 방을 들여다보니 책상 자국만 남은 바닥이 쓸쓸해 보입니다.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네요. 옷장을 열어보니 아들의 어린 시절 교복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깜빡 잊고 두고 간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 교복을 보니 갑자기 20년 전 봄날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씩씩하게 학교로 향하던 아들의 뒷모습.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네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르는데 문득 아들이 고등학생 때 야식을 해달라며 조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귀찮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없겠죠.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달빛이 비치고 멀리서 늦은 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방에 불을 켜보니 벽지에 남은 포스터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3 때 붙여놓았던 대학 로고.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지난 3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첫걸음말을 떼던 날, 첫 글씨를 쓰던 날,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해야겠죠. 침대에 누운 채 잠을 청하는데 아들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 시절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 때인가 봅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길에서 이웃들을 마주쳤습니다. 며칠째 집에만 있다가 나온 거라 얼굴이 좋지 않았나 봐요. 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요새 안 보이더니.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아랫집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랑 무슨 일 있다면서요? 여기저기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워낙 좁은 곳이라 소문이 다 난 모양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마주친 이웃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젊은 애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랬을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자식인데. 이웃들의 걱정 섞인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중 또 다른 이웃과 마주쳤어요. 한숨과 함께 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도 결혼하면 저러려나.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래요. 가족이잖아요. 좋게 좋게 풀어보시고 재산도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손주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마트 앞에서 만난 오랜 이웃은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주민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평생 가슴에 멍이 들 거예요. 우리 자식들 다 철없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 잘못을 알게 될 텐데. 어머님, 젊은 애들은 다 저래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달력을 넘기니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이웃들의 말씀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소파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아들 며느리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을 파고들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복잡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결국 잠들지 못한 채 베란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웃들의 말씀처럼 젊은 날의 실수를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그들의 믿음이 맞는 걸까요? 어머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다던데. 엄마,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 같은데.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거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머님 말씀 잘 따를게요. 엄마, 우리 이제 가족답게 지내면서 집 문제도 같이 의논해보면 어떨까요? 이왕 파실 거면 지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억 정도 올랐다던데.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락 한 번 없더니 그들의 달콤한 말투 속에 숨겨진 속내가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어요.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다니. 창밖으로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네요. 어머님,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집값도 많이 오를 거래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한 거니?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고, 그냥 걱정돼서요.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니? 아니면 다른 속셈이라도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주인 행세를 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어요. 포클레인이 땅을 파헤칠 때마다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바뀌나 봅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던 거 이제는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재개발 소식 없었어도 이렇게 연락했을까? 그게 저희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참에 새 아파트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 너희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요즘은 새 아파트가 훨씬 살기 좋잖아요.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눈치 없이 계속해서 아파트 얘기만 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돈 앞에서 저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요? 어머님, 저희가 좋은 부동산 알아요. 한번 상담이라도.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엄마,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창밖에 포클레인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쉽게 파헤쳐지나 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상황 같네요. 어머님, 지금이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자꾸나.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나가 서 있으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개발 공사로 분주한 동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나 쉽게 변한다는 게 더 아프네요. 요즘은 어떠세요? 자식들 내보내고 마음은 좀 편해지셨어요. 그게 재개발 소식 들리니까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 아이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돈 냄새만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법이에요. 처음엔 그래도 반성했나. 혹시나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다 돈 때문이더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제 울면서 애원하던 사람이 돈 앞에선 달라지죠.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단골 찻집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낙엽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이웃 주민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이참에 새 아파트로 가시는 건 어떠냐고. 아이고, 그 말 듣자마자 소름이 돋네요. 자기들 쫓겨날 때는 언니 속도 모르고. 맞아.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효도한다고. 주민이 갑자기 탁자를 살짝 내리쳤습니다.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한번 보여준 본색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찻집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에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날리는 게 제 마음 같았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 약해지면 또 당해요. 사람 성격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요즘은 매일 전화가 와. 어머님 건강은 어떠시냐? 필요한 거 없으시냐?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그게 다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심이면 재개발 소식 전에 했어야지. 맞아. 그전엔 연락도 없더니. 주민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현관 비밀번호 바꿔놓고 그렇게 무심하게 굴던 사람들이. 그러게. 내가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제 와서 살살 긁어주면 다 잊을 줄 아나. 요즘은 집 관련 기사도 보내와요. 어머님 우리가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이러면서 창밖의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한번 변한 사람 마음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말투는 달라졌어도 속내는 여전히. 주민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로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이 왜 이리 쓸쓸해 보이는지. 사람 마음이 참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이번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차가운 바람이 찻집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 같네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겠어요. 친구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에 스며듭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제가 이제야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보여진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이제 와서 다시 찾아온 자식들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선을 그어야 할까요?
돈 앞에서 달라진 자식들의 마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이 아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여러분께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달라진 그들의 태도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네요. 그 붉은 빛이 마치 제 가슴 속 상처처럼 아려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문제만큼은 처음부터 확실히 해두세요. 친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애매하게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35년을 키운 자식도 사랑스럽던 며느리도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만큼은 명확히 해두세요. 말 한마디, 약속 하나로 넘어가지 마시고 서류로 도장으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제 보니 내 재산이 탐나서 이런 짓을 벌였던 거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희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돈이면 다야. 너희 눈에는 내가 돈밖에 안 보이는 거니? 엄마, 왜 이렇게 오해하세요? 저희는 그저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걸. 엄마, 우리 이러지 말고 차분히 얘기해보면. 이제 와서 뭘 더 얘기하자는 거야? 너희 속셈이 다 보이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라.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요. 국이 식어요. 여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여보,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있잖아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그날 저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퇴근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국을 데우고 있었죠. 식탁에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어쩐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들리는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에 눈을 떴죠. 여보, 정신 차려봐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한밤중에 고요를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죠.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의 무거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 햇살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저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죠. 남편이 떠난 후의 시간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본 순간 왠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지만 저는 제 편견이려니 생각했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미묘하게 냉담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신혼집은 저희 둘이 고르고 싶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저는 며느리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의 부모님은 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 어머님은 저를 철저히 무시하셨죠. 어머님은 좀 뒤로 가주시겠어요? 사진 찍을 때 방해될 것 같아서.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 짓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시리도록 아팠죠. 엄마, 이제 저희 신혼집으로 가볼게요. 어머님, 너무 자주 연락하시진 말아주세요. 신혼집으로 떠나는 아들 부부를 배웅하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빈 집으로 돌아와 결혼식 사진을 보는데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저희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아들아,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핑계를 대며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고 답장하지 않았죠.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많이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친정에 가야 해서 어머님 댁에 못 갈 것 같아요. 매번 변명으로 일관하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만나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뵐게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진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옛 앨범을 들춰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양거렸습니다. 이웃들은 저희 달라진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형님,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아들 결혼하고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엄마, 곧 해외여행 다녀올 거예요. 어머님, 이번 연휴에는 발리로 가기로 했어요. 한 달 정도 여행하고 올 거예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달력의 빨간 날들이 저에겐 더욱 외로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나서 한숨이 나왔죠. 기나긴 연휴 동안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몰디브 갔다면서요? 올해는 유럽 여행 간대요. 이웃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안타까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아들 부부의 호화로운 여행 사진을 보며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토록 검소하게 살면서 아들 뒷바라지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네요. 며느리는 여행만 다니고 명절에도 안 오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귀성 행렬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죠. 마트에서 명절 음식을 사다가 혼자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의 부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럴수록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텅 빈 거실에 차례상을 차리며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오겠지 하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희망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가족 프로그램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이어졌죠. 이제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졌습니다. 한때는 수시로 들릴 수 있었던 아들의 집이 이제는 까다로운 약속이 필요한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날이 많아졌죠. 결국 아들 부부의 퇴근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너무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봐도 사지 않게 되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조차 꺼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요즘은 아들 얼굴도 못 보시나 봐요. 너무 서운하시죠?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네요. 이웃들의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변화라고 이해하려 해도 자식에게 외면받는 서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외롭게 지나갔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아빠 기일이야. 어머님, 저희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날만큼은 아들 부부가 찾아오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부담스러움이 역력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시계만 보고 있었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가슴을 짓눌렀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형식적으로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엄마, 저희 좀 바빠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더 오래 있다 갈게요. 예전에는 온종일 이야기꽃을 피우던 기일이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만남으로 변해버렸죠. 식어가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저희가 더 일찍 올게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나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저녁 먹을게요. 아들 부부의 귀찮아하는 말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따뜻했던 시절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아팠죠. 그렇게 또 한 해의 기일이 저물어 갔습니다. 남은 반찬을 주러 아들 며느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미쳤었죠.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요즘은 요양원이 잘 되어 있다던데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우연히 들린 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의 대화 소리에 발걸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이야기가 귓가를 때렸죠.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둘만의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면 우리도 편하고. 그래도 좋은 곳으로 알아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내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또렷이 들려오는 대화는 현실이었죠. 아들 부부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맞아.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참에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순간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저는 이미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떨리는 다리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로 알아보자. 아니야. 좀 멀리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보면 되잖아.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는 것 같았죠. 2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내가 이제 짐이 되나 봐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날들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 안을 서성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가슴속에 묻어갔죠.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어르신, 저 정말 너무 힘드네요. 우리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집 할아버지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에도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던 분이라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죠.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할아버지의 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요? 제가 모아둔 재산이 좀 있긴 한데 아들한테 말하지 않은 적금도 있고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 제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았죠. 노년의 쓸쓸한 경험담을 하나둘 들려주셨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잘 간수하세요. 혹시 모르니 서류에 함부로 사인하지 마시고요. 자식이라고 무작정 믿으면 안 됩니다.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조언이 제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뉴스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노리는 일이 많아요. 특히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면 의심해 봐야 해요. 증거도 잘 남겨두시고요.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죠. 무작정 자식만 믿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통장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통장과 도장을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죠. 할아버지의 조언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저희랑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제주도에 좋은 호텔이 있거든요. 갑자기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의 차가운 모습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이웃집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번 여행은 제가 전부 준비할게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매일같이 전화가 오더니 밑반찬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더 두렵게 느껴졌죠. 할아버지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겨울 제주도가 정말 예쁘대요. 저희가 모시고 다닐게요. 며느리는 매일 여행 계획을 말씀하시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들도 전과 달리 자주 연락하며 여행을 권했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속셀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엄마, 모처럼 좋은 기회예요. 힐링도 하고 오시면 좋잖아요. 비행기 표도 이미 예매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죠. 이웃집 할아버지의 경고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짐은 가볍게 준비하세요. 따뜻한 옷만 몇 벌 있으면 돼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미 거절하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불안한 제주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한라산 너무 예쁘죠? 우리 올라가 보는 건 어떠세요? 날씨도 좋은데 기회 잘 맞았네요.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한라산 등산 제안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여행 일정표에는 없었던 코스였는데 아들 부부는 마치 계획된 것처럼 이야기했죠. 찬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등산복도 안 가져왔는데 장비도 없고 체력도 안 된다. 다음에 오면 그때 가보는 게 어떨까? 아들 부부는 제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허술한 등산화와 빌린 등산복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죠. 어머님, 천천히 가면 돼요. 저희가 앞장설 테니 따라오세요. 산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끝내준대요. 아들 부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둘러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죠. 추운 날씨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하지만 이미 중간 지점까지 온 상황에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먼저 정상 다녀올게요. 힘드시면 여기서 기다리시다가 내려가세요. 길은 금방 찾으실 거예요. 아들 부부는 저를 중간 지점에 홀로 남겨두고 서둘러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졌고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아, 나 혼자 내려갈게.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어. 조심히 다녀와. 점점 멀어지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웃집 할아버지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한라산의 찬바람이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빌린 등산복은 한기를 막아주기에는 너무나 얇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후들거렸죠. 이제 어떻게 내려가지? 길은 찾을 수 있을까?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 추위와 피로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등산로는 낯설기만 했고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겨울 한라산의 적막감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낯선 등산로에서 혼자 내려오는 발걸음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저기가 아까 왔던 길인가? 너무 멀리 왔나? 등산로를 따라 내려오면서도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혼자 내려오는 산행이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졌죠.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죠. 아들과 며느리도 산행에서 내려오고 아무렇지 않은 듯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려왔는지 알아.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맛있는 저녁 대접해 드릴게요. 어머님, 많이 피곤하시죠? 잠시 바람 쐬고 오시는 건 어떠세요? 힘겨운 산행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 부부는 씻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고 뭔가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강한 힘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죠. 온몸이 계단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계단 아래 쓰러진 채로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죠.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며느리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죠.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웃집 할아버지의 경고가 계속해서 맴돌았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있으신가요?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기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는 동안에도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보, 이제 어떡하죠? 어머님이 우리 계획을 눈치채시진 않았겠죠? 요양원에 모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 하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잘 진행됐잖아요. 한라산도 계획대로 됐고, 이제 곧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을 텐데.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내 피부치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20년을 홀로 키워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만 들어가시면 우리가 편해질 텐데. 재산도 정리하기 쉬워지고. 어머님도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내용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상한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부터 제주도 여행 제안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 나는 바람에 그러지 않았으면 더 자연스럽게 됐을 텐데. 이제라도 어떻게든 해야 해요. 다리의 깁스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머님 재산이 꽤 되잖아요. 우리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그동안 모아둔 재산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저축했던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죠. 아들의 욕심이 이토록 무서운 것일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요양원으로 모셔야 해요. 서류는 다 준비해뒀고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요. 복도에 서서 들리는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떨리는 다리로 겨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화장실은 다녀오셨어요? 많이 불편하시죠?
갑자기 달라진 아들 부부의 말투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대화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죠. 이중적인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밤새 잠 못 이루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를 밀기까지 하다니. 우리 계획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병실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격양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죠.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밀면 어떡해. 다치기만 하시면 됐지. 이렇게까지는. 당신도 계획에 동의했잖아. 한라산 계획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내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일도 진행됐잖아. 창백한 병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숨죽여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마저도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계획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실패할 것 같았으니까. 어차피 요양원에 모실 거였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하나둘씩 확신으로 바뀌어갔죠. 이웃집 할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생각이었어? 이건 살인미수라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후회와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참회의 기색이 없었죠. 단지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증거 없어요. 누가 봤다고 해도 미끄러진 걸로 될 거예요.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순 없잖아요. 복도에 울리는 며느리의 냉정한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기에 이토록 침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어머니 재산이면 우리 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새 집도 살 수 있고 가게도 차릴 수 있잖아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과 며느리가 맞나 싶었죠.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미 시작한 거. 결국 아들도 며느리의 말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어떡하면 좋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이웃집 할아버지께 전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배신이었죠.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몰래 이웃집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숙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해야겠어요. 문자 내용도 다 보관해 두셨죠?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숙소의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동안 주고받은 모든 문자 내용을 캡처했죠. 녹음했던 모든 대화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할아버지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이네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 신고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문자 내용도 다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의 침착한 목소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이 밝혀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경찰이 올 거예요. 끝까지 힘내세요. 숨죽여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만 했죠. 그렇게 저희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병문안을 온 아들 부부의 가식적인 미소가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계획이 저에게 들킨 줄 모르고 있었죠. 그때 문득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순간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경찰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도망갈 궁리를 하는 듯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죠. 하지만 이미 경찰이 모든 출구를 봉쇄한 뒤였습니다. 한라산에서 있었던 일, 계단에서의 사고.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저희랑 경찰서에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아들 부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공포와 당혹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이제야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신고 취하해 주세요. 필사적으로 빌어보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됩니다. 경찰이 아들 부부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끌려나가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죠. 이것이 그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도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빚도 많고 새 집도 사고 싶었고 어머님의 재산이 탐이 났던 거예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고백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아들 부부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죠.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만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죠.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던 거예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죠. 그동안의 모든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라산에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계단에서는 아내가 밀었던 거고. 아들의 떨리는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홀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평생 검소하게 모아온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드러나는 진실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살인미수까지 계획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죠.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5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과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그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경찰관의 질문에 고개를 떨구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는 듯했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날들이 흘렀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공범인 아들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차가운 법정의 재판장의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눈물만 흘렸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이제야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네요. 돈이 전부였나 봐요. 이제라도 뉘우치길 바랄 뿐이에요. 차가운 표정으로 끝까지 저를 노려보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후회의 기색이 없었죠. 돈에 대한 욕심이 그녀의 양심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20년을 키운 아들인데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켠으로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웃집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네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고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까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왠지 모르게 따스하게 느껴졌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그 빛이 제 마음까지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 은인이세요. 이웃집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시며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덕분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산책도 다니실 수 있겠어요. 저랑 같이 걸어볼까요? 봄꽃도 예쁘게 피었는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산책은 저희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깁스를 풀고 처음 걷는 발걸음이 어색했지만 어르신의 부축을 받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죠. 봄바람이 저희 아픔을 씻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밥맛도 좀 돌아오시나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어르신이 챙겨주시는 따뜻한 식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상을 하나둘씩 되찾아갔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병원 재활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할아버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보, 이제 저 괜찮아요.
좋은 이웃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감사했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공원을 거닐며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편지로나마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도소에서 도착한 아들의 편지를 받아들며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반성의 내용이 담긴 글씨체가 떨리는 듯했고 눈물 자국도 선명했죠. 하지만 쉽게 편지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매일매일이 후회스럽습니다. 며느리의 편지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모습과는 다르게 편지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는 듯했죠.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쉽게 열 수는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성을 잃었던 거예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이웃집 할아버지와 함께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의 결정이 아닌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직은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아직은 그 치유의 시간이 부족했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들의 진정한 뉘우침을 지켜볼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가슴 속의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죠.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20년간의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이 떠올랐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먼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엄격해야 할까요? 용서와 단절 사이에서 망설이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죠. 욕심이 부른 비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돈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면을 다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아픔이 다른 가정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인보다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걸 가족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욕심이 부른 비극이었네요.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온 결과였을까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